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9년이죠? 2019년 4월 6일 날 치러진 공채 시험 중에 우리가 소방관계법규 관련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분들이 이것을 듣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문제가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이 문제 해설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다 공개가 돼서 뭐 다른 시험과 동일하죠. 그래서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딱히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해설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4월 6일 날 시험을 보셨거나 아니면 향후 후반기 시험 또는 2020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월 6일 날 치러진 이 공채에 있어서 이 관계법규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히 해드리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뭐 총평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관계법규는 공채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소방학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어려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계법규는 1분법, 2분법, 3분법, 4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분법과 3분법에서는 그 난이도가 중하로 출제가 되었어요. 1분법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중상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4분법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분법과 3분법은 거의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나왔고요. 1분법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문제와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다. 4분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어서 시행규칙과 관련된 문제의 내용을 묻는 것이 거의 3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 2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2019년 4월 6일 공채시험의 소방관계법규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은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형 문제를 가지고 항상 제가 문제 해설을 드리고요. A형 문제가 됩니다. A형 문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고요. 6번부터 10번은 소방시설법이 됩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소방기본법이고요. 16번부터 20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은 3분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어떠한 사항이, 그죠? 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또는 지승계 또는 3번에 있는 등록 취소 처분,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4번에 있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에 보면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죠. 2번에서 보면 소방시설 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법에 그대로 있었어요. 암기법이 어떻게 됩니까? 문, 판, 숭, 노, 창수, 다지상, 가소, 가천, 일만,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천에서는 호슬일, 호재가 되고요. 마지막에서는 아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지하, 상가가 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여기서 우리가 분말 소화설비는 제외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이 되고요. 호슬일 제외가 됩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그리고 고층 건축물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1번이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창고, 수련시설. 그래서 창수는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죠. 그냥 문판, 숭로, 창수, 다지상, 가소가천, 일만고가 이렇게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번에 보세요. 호슬일 제외가 됩니다. 3번에 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제외가 되죠. 좀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4번에 보면 지상이 됩니다. 지하가 아니고요. 지상에 어떻다? 노출된 이렇게 가연성 가스 탱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에 보시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책 항상 제가 해설해 보시면 책 기본서 페이지 이 부분을 다 표현해 드리죠. FM 노트와 페이지 365페이지 이런 문제들은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책에든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청문이 됩니다. 청문은 2분법, 3분법, 4분법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특히 3분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 처분, 등록 취소, 그리고 영업 정지가 됩니다.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방기술 인적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 처분이 됩니다.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소방기술 인정 자격 정지 처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우리 밑에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우리 잘 정리가 되어 있죠. 2분법, 3분법, 4분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청문회 대상에서 보면 소방기술 인정 자격에는 취소에만 자격 취소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와 중지 이 부분은 해당이 되어 있지 않죠?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평이한 문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 분들은 이 문제를 다 읽지 않고 공사업법상이다라고 하는 내용만 보시고 영업정지 처분, 이거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 그래서 이것은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다 읽지도 않고 3번 정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어떻다? 이 내용이죠. 시 도지사는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되죠.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어떻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은 공사업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죠. 하자 보증 기간은 2년, 3년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는 조경방, 비상조명 등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가 어때요? 2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 소화 장치는 몇 년이 됩니까? 3년에 해당이 됩니다. 틀렸죠. 이번에 보시면 그죠? 소활동 설비 중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뺀 나머지는 다 3년이고요. 무통은 얼마가 된다?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조경방의 비상 조명 등 2년 맞습니다. 3번에 보면 피난 기구는 당연히 2년이 되겠죠. 뭐 소활동 설비도 어때요? 무통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4번도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몇 년이 됩니까? 3년이 됩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2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소방관계법규에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두 맞춰야 된다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틀려야 될 문제가 사실은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 이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이분법은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어요. 아마 6번의 문제도 어떤 내용이냐면요. 방염 성능에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요. 후반기에는 방염 성능 기준을 물어보는 빈칸 넣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예상이 됐었던 거예요. 공채 시험에서도 5문제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거의 방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방염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거? 그죠? 그 방염 대상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비교적 아주 쉬운 중하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4번에 있는 운동시설 중 수영장, 이 수영장은 제외가 되죠. 실내에 설치하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운동시설 중에 수영장은 제외가 됩니다. 너무나 비교적 쉬운 문제가 6번 문제 방염 성능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7번에 보면 수용인원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수용인원 산정이 전년도에도 좀 어렵게 좀 계산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용인원 산정은 첫 번째 숙박시설이냐, 그죠? 두 번째 숙박시설이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종사자 수가 플러스가 되죠. 두 가지가 됩니다. 침대가 있는 경우와 침대가 없는 경우가 되죠. 침대가 있다면 침대의 수가 되는데 1인용은 1개, 2인용은 2개가 됩니다. 침대가 없다면 종사자 수 플러스 뭐가 된다? 그 면적을, 바닥 면적을 무엇으로 나눠준 거? 3제곱미터로 나눠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숙박시설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되는데요. 1과 2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바닥 면적에 마찬가지로 어떻다? 3제곱미터로 나눠준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번에 보면 강의실이라든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1.9로 나눠준 것이 되고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운동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다? 바닥 면적을 4.6으로 나눠준 것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요거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1번. 자,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자, 침대가 없다면 3으로 나누는 거고요. 강의실 같은 건 1.9가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넓은 숫자, 즉 4.6으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지금 3으로 나눠준다라고 해서 어떻다? 잘못됐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은 뭐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번에 보면 자, 우리 이분법에서 얘기하는 자격이 나오는데 소방시설 관리사 있습니다. 자격의 취소, 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죠. 뭐 빌려주거나 이중 취업 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중 취업 동시에 둘 이상.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등록사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빌려준 경우 해당이 되죠.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과 3번 이 부분은 어때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거짓으로 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의 내용이 됐습니다. 자, 문제 9번. 항상 이번에도 제가 예상했던 문제 중에 이분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묻는 내용이거나 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물을 거다라고 예상했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1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급과 1부분 동지철강 위험해 이것은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빠졌지만 자, 그래서 동식물원, 동지, 지하, 구, 철강 위험해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제외가 되는 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지금 선지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죠? 동식물원,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지폭 어떻게 돼요? 30층이 아니라 아파트는 30층 지제가 되죠. 지하층 제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가 됩니까? H 가연성 가스 이렇게 했습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이 됩니다.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이 됩니다. 높이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하층, 그렇죠? 연면적이 되겠죠? 연면적, 죄송합니다. 연면적 높이가 아니고요. 연면적 15,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요 사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법에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화재 안전 분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 여기서 본부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청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잘못됐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기본 계획은 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이것도 잘못됐죠? 기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방본부장은 급이 다르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번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국가는 어떻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소방시설 법이 상당히 좀 사실은 관계법규에서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는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금 어렵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요 10번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0번은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1번 선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었을 겁니다. 2번과 3번에서는 뭐 소방본부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제낄 수 있었을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건 당연히 5년이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2번, 3번, 4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으로 11번부터는 소방기본법이 됩니다. 소방기본법. 자, 소방기본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뭐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일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출제가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특히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행령 별표 1은 숫자가 0.5와 0.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0.6m 이상을 띄우는 거와 0.5m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을 항상 가장 먼저 합니다. 제가 그 복잡한 표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마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린 내용의 페이지를 보면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되고 매년 나오는 건데 그 중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보일러나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나 난로나 조리기구 같은 경우는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0.6m 이상 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비교적 덜 위험한 것은 즉 건조설비죠.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아마 다 읽지도 않고 여러분들 아마 건조 설비가 0.5로 되어 있는 것을 2번과 4번에서 찾고요. 나머지는 다 0.6이다 라고 그냥 푸셔도 무방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항상 설명을 드렸던 저희 기본 또는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문제는 12번이 됩니다. 소방기본법 중에 소방기본 이 5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12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흡사 우리 책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출제를 한 듯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출문제로도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다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기억서부터 비읍 6가지의 선택지 중에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을 고르는 것은 다소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해설지 하단에 있는 부분이 우리 기본서요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수업을 하면서 응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별표 2에 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다른 기본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응시 자격에는 이 제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면 2년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것만 기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1번에 보세요. 기억번 2년짜리가 하나 나오죠. 디귿번 2년짜리 나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2년 이렇게 미음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보면 니은, 리을, 비읍이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찾으셔도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 해설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기본서 1권 53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모든 걸 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그 별표 2의 2 굉장히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사실은 읽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표를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보시면 보육 교사는 얼마가 됩니까? 3년 됩니다. 니은번은 맞는 내용이 되죠.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라인 경우에 또 1년이 되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2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은 주로 3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3년 제대로 들어왔고요. 소방공무원은 어떻다? 들어옵니다. 그죠? 자, 소방공무원 그리고 비읍번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몇 년이 됩니까? 5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답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 좀 어려웠고요. 13번은 이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막바지 기출시험에서도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릴 때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것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되고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됩니다. 많이 아마 찍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와 나에 있어서 5년 3년, 5년 3년보다는 3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억을 하셨을 거고요. 자,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는 거에 보면 60일 이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책 94페이지에도 우리 하단에 해설해 보시면 빈칸 넣기 문제로도 그대로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그리고 10일 그리고 3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방기본법에서는 두 번째로 좀 약간 어려웠다. 하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소방관계 법규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에 나오죠. 무창층과 관련된 내접할 수 있는 원의 지름은 50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여기서 날짜상에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아마 찍어서 맞추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하튼 어떻게 풀든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자,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용수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시험 보기 전날 우리가 4월 6일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5일이 됐겠네요. 5일 기초 이론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1번에 보면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이게 글이 좀 길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요. 저희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기반해서 책을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설을 다 끝내고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소방관계법규는요 그렇습니다. 소방학하고 다릅니다. 최근의 문제는 명확해야 되고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 지금 현재까지 출제 기조가 너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지금부터 어때요? 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는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들께서도 어떻다?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고 문제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부분의 맥락은 뭐냐? 법에 기반을 해서 법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14번 같은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많이 친숙하게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의 장악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읽으면서 막연하게 읽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보시면 14번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주체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 도지사는 첫 번째 있는 전단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다?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후단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되냐면 수도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가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 가서 보시면 그 소화전은 누가 유지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설치한 일반 수도업자가 유지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2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가장 중한 5년 5천이 맞고요. 자, 3번에 보면 소본 소선은 어떻다? 월 1회 이상 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1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4번에 보면 뭐 쭉 다 맞는 표현이고요. 1.5 이상 1.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좀 맞는데 사실은 가장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1번이 됩니다. 뭐 4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답안으로는 1번이 정답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을 보고 이것을 선택하셨다면 1번에 소방서장이 그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다소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번이 가답안에서는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에 보면 강제 처분의 처분권자가 됩니다.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한 소방 대상 그 이후에 나오는 피난, 종사, 강제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어떻다? 좀 다소 어려웠던 부분은 12번의 소방 안전교육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제는 16번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쭉 풀면서 12번을 빼고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답을 찾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위험물 관련된 부분을 접하게 되셨을 겁니다. 자, 16번 보는데 자, 고인하점 위험물은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뭐 100도씨가 되는데
100도씨 미만, 뭐 상온이 되겠죠.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같은 경우에 제조소의 시설 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때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로, 이게 오타가 있네요. 제가 이거 다 쳤는데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인화점과 관련된 부분이 책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책 기본서 2권 577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숙지하고 푸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화점 100도씨 이상인 사류 이온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학습을 해서 풀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뭐 3번과 4번에서는 어떤 레인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완화시켜주는 부분에서 사실은 답을 선택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과 4번을 제끼고 1번과 2번에서 선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어렵네요. 자, 이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가 맞죠? 자, 육류 연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안전거리 적용 육류 연물이 제조소는 되지만 유연물 제조소는 되지만 육류 연물에 있어서는 제외가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너무나 평이하죠? 표시를 한 표시의 바탕은 백색 바탕에 흑색이 됩니다.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명확하게 3번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는 화기 언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그죠? 오류 위험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어떻다? 표시하여야 합니다. 뭐 17번에 3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 18번이 됩니다.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16번과 18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관련된 부분을 그 서머리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책에 2개 정도를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페이지가 537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18번에 보시면 5개 저장 탱크에 관련된 부분에서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가스를 어때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 자, 2번과 우리가 3번, 2번과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소방학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5개 저장 탱크는 20c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3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갈등을 하셨을 거로 봅니다. 4번을 먼저 보시면 삼류 연물 중 금수성 물질은 5개 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금수성인 경우에는 방수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와 줘야 되겠죠. 특히나 피복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저장 탱크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5개 저장 탱크의 외부 구조 및 설비와 관련해서 한 20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핵심 정리에 2번과 4번은 포함을 시켜서 우리 책에 해놨습니다. 사실 3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죠. 주로 A는 A다라고 하는 서술을 하고 B는 B 다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주로 요거와 요것을 서로 크로스해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유형이 3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5개 저장 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이 아니라 옆판이 됩니다. 옆판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단서 조항에서는 뭐예요? 그 부분이 지진에 의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런 크로스 되어서 오답을 만들기 아주 딱 좋은 문제의 것을 보기를 하나 선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 문제가 이 문제였을 겁니다. 18번에 있는 문제.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문제를 물어보는 포인트에서 출제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구성을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한다면 그래도 답을 찍더라도 좀 어떻다? 정답에 가까운 부분으로 더 많이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몇 시간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수업 전에 10분간 문제 풀이 시간을 가질 때 훈련을 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18번 문제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봤다면 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은 좀 뭐 평이한 문제였어요.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것은 했습니다. 증크롬산이 되죠. 1000kg가 됩니다. 브롬산 300, 아염소산 50, 과염소산 300. 과염소산, 아염과 50이 되겠네요. 자, 증크롬산 1000kg이 됩니다. 모두 제1 위험물, 그죠?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0번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저는 20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판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18번 같은 문제를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방학 소방법규를 1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공통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공부하셔가지고요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반면에 소방학과 소방법규는 이런 18번 문제 또는 16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맞추려면요, 죄송하지만 1년 공부하셔가지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국어, 영어, 한국사를 좋은 점수를 맞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6, 18번을 뺀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중에도 어때요?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20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저 보시면 우리는 20배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3번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선택하실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은 건조시설, 난방시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붙는 것이 뭐예요?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떻게 됩니까?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릴 땐 판단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선지에 20과 30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나와 버리니까요, 순간적으로 20배 이하인지 30배 이하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많이 왔었는데요. 뭐 한국사 100점, 뭐 소방학 95점 이렇게 막 맞고 그랬는데요. 수학법규도 굉장히 좋은 점수 맞았던 친구였어요. 20번 문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5점인가?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하튼 2019년 4월 6일 날 공채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예비 소방관이죠?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예비 소방관으로서 지금 수업, 공부, 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소방관계법규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방관계법규는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6과 18번 두 문제가 좀 약간 어렵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보통 6개월 정도 학습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되 법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 그냥 기출문제나 아니면 단답형의 문제로 만들어진 문제집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6문제에서 8문제 정도의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 문제는 거의 법에 기반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기반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 편제가 되어 있는 책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저는 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기본서와 한 권의 문제집이면 소방관계 법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학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점, 95점의 목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해설지에 첨부되어 있는 페이지가 2019년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편집 없이 그대로 따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믿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좋은 결과를 또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 오셨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희였습니다.